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이거다 할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도 회사 생활과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 쳤고요. 그렇게 정말 순식간에 각방을 쓰고 서로 말도 한마디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밉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거지 우리 부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그렇게 저는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을 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결국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달, 하루는 늦은 퇴근길에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길래 남은 귤을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귤을 식탁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왔는데 와이프가 제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그렇게 몇 개를 까먹더니 하는 말이 귤이 참 달다 하며 방으로 쓱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쾅 치듯이 정말 오래전의 기억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과 결혼 후 8년 동안 제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에 제 아내는 길을 가다가도 귤이 보이면 꼭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쩌다 시골집에 갈 때는 귤을 박스째로 사들고 가는 제가 아내에게는 8년 동안 귤 한 개도 사주지 않았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더군요. 결혼 후에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 문제와 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저를 위해 철마다 보약에 반찬을 한 가지 만들어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샀어요. 그리고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보았고요. 그런데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달고 맛있더군요. 그리고 들어와서 살짝 식탁에 올려놓았고요. 마찬가지로 씻고 나와보니 아내는 이미 몇 개를 까서 먹었나 봅니다. 제가 먼저 묻지 않으면 한마디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 어디서 샀어? 전철 입구 근처 좌판에서. 귤이 참 달아. 그렇게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들에게도 몇 알 입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들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제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게 되었고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저는 그동안 제가 결혼 생활에서 잊고 있었던 것을 찾은 듯이 집안에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제가 그냥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를 부르더군요. 한 술만 뜨고 가라고요. 그렇게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서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한마디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나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한 가지의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아서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저는 정말 바보 중에서도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고 그간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귤이든 무엇이든 저와 제 아내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네, 꼭 부부간에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부딪히고 화해하고 그런 일이 잦았는데요. 최근에는 덜 부딪히는 요령이 생겨서 조금 조용히 살고 있긴 하지만 여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둘이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오히려 큰일인 경우엔 서로 조심하니까 싸우거나 그러지 않는데 평소에 자잘하게 서로에게 섭섭했던 일, 힘들수록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런 게 쌓이다 보면 피곤함에 골이 깊어져서 돌아보면 이미 서로 상처투성이인 걸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니 예방책은 평소 되도록 많이 대화하고 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 서로 솔직하게 대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 안 맞고 귀찮고 보기 싫은 꼴도 많았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더군요.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므로 아유 저 무신경하고 게으른 언니 같은 이라고 아휴 제 암체 같고 귀찮은 기집애 그러면서도 요새는 귀가가 빠른 동생이 저녁 준비를 하고 식사 후엔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존의 룰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한 방을 쏜 자매끼리도 이런데 수십 년간 완벽하게 다른 집에서 살아온 두 사람 그것도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오죽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존경스럽달까? 결국 저 부부간의 갈등도 무신경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나라곤 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래서 시집가기가 무섭다니깐요.